네, 효테크. 아주 간단한 단어인데요. 저금리 시대에 재테크의 시대가 가고 효테크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드리는 용돈도 이제 소득 공제를 해주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어제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식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박민수 의원이요? 박민수 의원이 이제 10명 정도 의원이 같이 냈고요. 이제 소득세법 개정안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내용을 보니까 이 자식이나 손자가 부모, 조부모한테 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 용돈을 드렸을 때 이 600만 원까지 한도에서는 모두 소득공제를 해주겠다. 이제 이런 개정안을 냈습니다. 이게 연간 600만 원 소득공제가 꽤 네. 큰 겁니다. 그냥 네. 과표에서 600만 원을 빼주는 거거든요. 네. 만약에 이제 한 1억 5천만 원 이상 연봉 되시는 분들은 소득세율이 한 38%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600만 원에다가 곱해주면은 한 220만 원 돈을 나중에 연말 정도 해서 돌려받게 되니까 상당히 큰 금액인데 이 법안 나오자마자 어제 온라인이 굉장히 뜨거웠던 거는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이제 자식이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린 거를 예. 도대체 어떤 식으로 이 확인을 할 수가 있는가. 그럼 무조건 계좌이체 해야 되느냐. 반드시 계좌이체를 예. 해야 되는. 예, 하고 아니면 뭐 부모님이 뭘 써줘야 되느냐, 이걸 보여줘야 되느냐, 이제 이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건요, 반드시 계좌이체를 해야 되고요. 법원에서 이제 부모나 친인척 간에 자녀 간에 돈이 오간 부분은 계좌이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사용적으로는 절대 인정 근데 안 됩니다. 영수증이 인정이 예. 안 되는 겁니다. 예, 인정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2005년 거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계좌이체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 부모 자식 간에 부모님 마음이 똑같은데 계좌이체를 한들 어머니 돈이 내 돈인데 예를 들어서 용돈 한 달에 뭐 실제로 한 30만 원 드리는데 100만 원 드렸다 해가지고 어머니 계좌 넣어놓고 자기가 쓰더라도 그 뭐 어머니 부모님이 뭘 하겠습니까? 네. 예, 이 정확한 네, 정확한 지적이 이 문제는 현실 실효성 문제에서는 굉장히 좀 약간 의심이 그리고 됩니다. 계좌이체 예. 했다가요. 나중에 현금으로 돌려받으면 그렇죠. 그럼 어떡합니까? 지금 그러니까 네티즌 언론 중에 가장 1번도 그겁니다. 600만 원을 실효성이 떨어진다. 네. 예,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600만 원을 다 계좌이체를 한 다음에 부모님이 다시 이거 넣어 써라. 그러니까 소득공제용으로 부모님이 또 도와주실 경우에 예.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저 같은 경우 어떤 게 아니고 어머님 용돈을 드립니다. 생활 드리는데 예. 꼭 그걸 모아두셨다가 손자들도 다시 줘요. 손자 이 돌고 돌아서 손자들 하면 뭐 대학 뭐 학기면 해비 보태서라 이렇게 부모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게 주머니 돈이 쌈짓 돈인데 결국은 나중에 이게 이렇게 됩니다. 저렇게 하면 부모님 보고 통장 하나 만들어주고 도장까지 좀 달라 해가지고 예. 자기가 그 통장에 넣었다가 자기가 찾아 쓰는 이런 현상이 대부분이 그렇죠. 될 거예요. 연말정산에 드리고 악용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그래서 말씀이죠. 근데 저건 아니, 근데 굉장히 비현실적인 발상. 아니, 그래도 그렇게 악용하는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현재 우리나라 그 재정 수준상 노년의 그 복지를 전부 시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가정 냈을 때 해결해보라는 의미에서 자녀가 그러니까 주는 용돈 드리는 걸 유도하는 차원에서는 적극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정적인 면을 생각해서 시행 안 하기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노인 빈곤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점점 높아지다 보니까 내놓은 국유지책이라고도 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 네, 노인 빈곤율도 그렇고 지난해 말이었나요? 그 생활비를 만약에 꼬박꼬박 드렸다면 아파트를 받았어도 그것이 증여세의 부과 대상이 아니다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네, 네. 그런 식으로 약간 뭔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에 대해서 뭔가 혜택을 주는 거, 네. 효도를 워낙 안 하고 있기 때문이지 않나라는 뭐 반대일 수도 있고요. 그것도 근데 있고요. 그 판례에 대해서 이제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 설명을 해야 네. 되는데 그 아파트 같은 경우 시세가 1억 6천만 원 정도 됐고요. 예. 대출 6천만 원을 자녀가 떠안고 갚았습니다. 예. 그다음에 실제로 자녀가 매달 용돈조로 준 것이 주택가에 1억 6천만 원 약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택가에게 준하는 가액을 자녀가 줬을 때 인정되는 것이지 아. 그 가격에 턱없이 모자르는 금액을 용돈을 줬다는 것만으로 소득공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예, 주택 가격과 비슷한 금액이어야 될 예, 예. 때 증여세가 면제되는 예, 예. 부분이다. 예. 네. 근데 이 소식에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그만큼 용돈을 안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기도 하고요. 용돈 예, 용돈을 드리는데 이렇게 정기적으로는 이제 드리질 않는데 아마 이 취지가 정기적으로 드려서 노인 빈곤층을 좀 네, 막아보자라는 그렇군요. 건데요. 지금 설문조사, 잡코리아 설문조사 나오고 있는데 용돈은 얼마나 드리냐 이제 53% 정도가 연평균 320만 원 정도를 드린다라는 셀러리맨들의 현황이 나와 있기도 한데 어쨌든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가 될지는 실은 잘 모르겠지만 그 취지는 역시 우리가 이제는 그런 새로운 노령화 시대를 좀 엮어 나가자, 풀어 나가자. 상속세 그런 의미가 법안 담겨 뭐 있습니다. 됐던 건 부결되지 않았습니까? 지난해. 종교기관의 기부금조차도 지금 전부 기부금을 낸 것처럼 해가지고 예. 실제로 영수증을 허위 발급받는 일도 크다한데요. 일종의 절세한다면서요. 네.
이런 식으로 입증 여부가 어려운 부분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탈세가 천국인데, 이런 식으로 새로운 또 이게 실제로 이 입증이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런 제도를 갖다가 자꾸 만들면요, 그것은 국가의 이 세금의 구멍들을 자꾸 넓혀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예. 네, 국회의 의도는 알겠지만 그게 실효성 현실성이 좀 자체가 떨어져서 떨어질 수 악용될 있다. 소지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